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해병대 전역 후에 첫 직장 구하기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해병대 전역 후에 해병대 네트워크는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고 얼마나 좀 탄탄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장교 기준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 병 출신들은 보통 그 대학을 다니거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전역을 하고서 보통 이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에는 뭐 직장에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좀 뒤늦게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사관들은 제가 그 기간이 길죠. 그 장교들보다, 단기 장교들보다 기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뭐 틈틈이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군복무를 꾸준히 그 몇십 년 하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 생활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사장교, 그 OCS라고 하는 그 해병 예전에 명칭으로 따지면은 해병 간부 후보생, 지금은 사관 후보생이죠. 사관 후보생들은 단기, 특히 이제 3년 4개월 훈련소 포함해가지고 3년 4개월을 근무를 하고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6년, 7년, 5년, 6년, 7년 그렇게 근무를 하고서 나가는 장교들이 과연 사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떻게 그 취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그 해병대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예, 저희 때는요, 해병대 장교 전역을 하고서 각 대기업에서 해병대 장교 전용 공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대기업들에서 많이 뽑아갔어요. 그 중에서 그 유통 쪽, 그리고 이제 제조업, 그 뭐 자동차 관련, 이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선호를 많이 했고요. 이제 보험사에서도 그 조직 관리나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뽑아갔어요. 지금도 그 열심히 또 이렇게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역한 지가 제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되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직장에서 계속 다니시고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차장급 이제 그 정도 급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여기저기 그 적재적소에 그 많이 그 이렇게 뽑혀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병대 장교 나오면요, 그래도 초반에는 이렇게 여기저기 좀 선호하는 쪽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조직 관리가 필요한 곳, 그리고 이제 연공 서열이 분명한 곳, 일반인들이 이직률이 좀 높은 곳에서 많이 좀 선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해병대 출신 중에서 아무래도 군대 자체가 터프하잖아요. 터프합니다. 터프하다는 게 좀 거칠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짜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렇지 않고 뭐 폭언 뭐 그런 거 크게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 밖에서는 사실 그게 크게 이제 잘못된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근데 이거 다른 일반인 출신들이나 뭐 여자분들한테 막 폭언하고 그러면 난리 나죠. 그 아무리 높은 그 상관이고 그 회사 뭐 오너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막 그런 거는 막 크게 개의치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나 남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일 그런 쪽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낸다. 예. 그래서 또 생존력이 높고 뭐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잘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해병대에서 멘탈하고 피지컬한 부분, 피지컬한 육체적인 부분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단련이 돼가지고 그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회사 들어가면요 그 위 상관 중에서 해병대 출신 임원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말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도 그런 상관이 위에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제 마음에 좀 위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요즘은 이제 개인주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선배들끼리 선배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사회초년생 됐을 때, 그래도 자기가 사원인데, 뭐 과장급이나 차장급에 그래도 과장이나 차장급 정도면 한 10년 정도 선배거든요. 그 10년 정도 선배면요. 거의 뭐 그 삼촌뻘이에요. 예, 삼촌뻘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도 못 느끼고,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선배님으로서 좀 존경하고, 좀 우러러보는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버티는데 사회 초년생 버티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뭐 전역하고 이제 대학원을 간다거나 외국 유학을 간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동기들 중에서는 그 진로를 좀 목사님으로 많이 바꾼 분들이 여럿 있어요. 예. 목사님으로 이제 뭐 경영학과 나오고 무슨 학과 나오고 이제 다른 타 학과 갔다가 그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대학원에서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학문의 길로 가는 경우나, 또한 그 외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제일 뭐 좋은 케이스도 있고 안 좋은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보험사나 이제 그런 부류, 아까 얘기하는 보험사 정규직이 아닌 그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런 데서 많이 뽑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10 중에 9은 한 빠르면 1년, 적으면 그 2, 3년 안에 10에 9은 이제 그만둡니다. 왜냐면은 이제 20대 후반 보통 그때 전역해가지고 30대 초반, 이제 그때 한참 막 결혼도 하고 보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에요. 타깃이. 주변에 이제 지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보통 많이 그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거든요.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재풀이 떨어지는 거죠. 인재풀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고전을 하다가 뭐 개척 영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재풀에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회초년생, 초년생, 그때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2, 3년 안에 뭔가 좀 기반을 잡을 시간인데, 다른 쪽에서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기반을 못 잡아버리면은 계속 그 스텝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계속 이제 다니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가든가. 근데 다른 쪽에서 그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해병대 특별로 해가지고 뽑는 그 정규직 전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이나 외국 유학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보험사나 이제 기타 그 조직 관리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조직에서 그 군 장교 출신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명하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군대물이 들었다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게 옳든 옳지 않든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사 그런 데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험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뭐 부동산이나 뭐 해병대 장교를 이제 뽑는 이제 뭐 상조나 뭐 그런 데서도 이제 그 해병대 장교 출신은 물론 그 타군, 육군, 해군, 공군 다 장교 출신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조직에서 뽑는데 과연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뭐 비전을 갖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뭐 연봉이 몇십억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인생이 길고 오래 길게 잡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병대 장교 전역하고 사회물정 없고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그 좀 확실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서 내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가야지 마음이 급했다고 무턱대고 어느 직장이나 들어갔다가 에이 아니네 하고서 그만두고 에이 아니네 그만두고 에이 아니네 그만두고 이런 거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요 1, 2년 금방 갑니다. 1, 2년 금방 가면은 그만큼 기회가 놓쳐지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어느 조직에 가든 어떤 거를 해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서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군대 전역하고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군 전역하시고 좀 몸과 마음을 다시 또 추스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는 일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